네, 강프로입니다. 자, 우리 기술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0.7% 하락해서 끝났는데 뭐 62편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여기서 지지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정배열 구간에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는 건 직전에 강한 시세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직전에 강한 시세가 발생했다는 건 거래가 충분하게 들어왔다는 게 되고요. 매집 구간을 거쳤다는 것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이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그쵸? 이게 뭐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력들이 됐든 간에 이렇게 돈이 들어온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전 관련해서.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기술뿐만이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대량 거래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때 나왔었던 하루 거래가 1.4조 정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주식시장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올라간다.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요걸 우리 기술만으로는 실적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랑 연결시켜서 제가 딱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주가 먼저 올라가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충분히 올라갔다면 장기간의 조정 구간을 거칩니다. 장기간의 조정 구간을 거친 이후에는요. 잘 들으세요. 장기간의 조정 구간을 거친 이후에는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치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실적 확인 과정도 끝이 났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먼저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입니다. 자, 보면 여기 8,600억 정도가 21년도에 나왔고요. 5년치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뭐 적자 구간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좋은 움직임을 2020년 이전에는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더 처참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원전을 계속해서 2012년 그 정도부터 계속 찍어 눌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렇죠? 계속해서 지나왔는데 실적이 지금은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24년도에는 뭐 그렇게 뭐 좋아지는 그런 예상치가 잡혀 있지는 않지만 원전 관련된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은 조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실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실적이 나왔었던 구간을 본다면요. 20년부터 21년까지입니다. 이때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왔냐면 15배 올라왔습니다. 실제 그 부분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요걸 보여드리고 나서 우리 기술의 주가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2,000원대부터 쭉 올라와서 3만원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잘 들으세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가격이 먼저 반영됐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주가가 먼저 올라왔다는 거고 올라왔으면 여기서는 실적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가격이 먼저 올라왔다는 게 상승 1파라고 가정을 했을 때 2파 조정이 상당히 길게 진행된 거죠. 최대한 장기 파동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만 실제 주가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쪽에서 1파가 나왔으니까 2파 조정 받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예 저가를 빼고 나서 그쵸 올라가는 상황에만 매매를 했을 때 이쪽 구간 그리고 이쪽 구간 매매하고 끝입니다. 이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은 뭘까요? 쭉 이렇게 진행이 됐죠. 조정 거치고 나서 다시 고가 돌파를 만들었는데 실적 확인 과정이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적을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가 나온 건가요? 우리 기술의 상승세도 나오고 여기서 하나를 더 붙인다면 두산까지 강세를 보인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두산이 먼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술이 이쪽 구간에서 시세를 낸 거고 이걸 확인하고 나서 두산 에너빌리티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럼 이 구간에 맞춰서 제가 실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까지도 제가 인증을 할게요. 첫 번째 두산. 자, 보세요. 여기 버렸죠. 그쵸? 확인하는 과정으로 버린 겁니다. 어디를? 고가 돌파 구간을 횡보하고 조정 거치고 확인하고 다시 매수 14.7% 수익. 그쵸?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 기술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쵸? 매수매도 23.65% 정확하게 찍혀 있죠. 이 화면은 키움증권의 0606 화면입니다. 내가 매매한 타점이 명확하게 나오는 화면이니까 보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기술 이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로 제가 이동을 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지금은 매수가 정도에 있는데 보통 제가 2주 안에 털고 나오는데 이쪽은 뭐 2만 원을 기준해서 제가 그 매수가에 걸려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은 이동할 계획이 없습니다. 시장이 뭐 다른 종목으로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봐야 되는 뭐 종목군들이 원전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고 있는 우리 기술을 포함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지금은 모아가는 게 맞고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런 체코 원전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맞아요. 이건 오케이. 근데 이것보다 미국에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트럼프까지도 그리고 바이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원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친환경 에너지 중에 가장 효율이 높은 게 원전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를 더 하자면 수소인데 수소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2040년, 2050년 이렇게 가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2030년 때는 되어야 실제 진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공략하는 게 맞다.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그래서 제가 실시간 타점을 다 보여드린 거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뭐 태성과 같은 종목인데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을 명확하게 공략하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였다는 걸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뭐 6월 3일 태성 시장가 매수 8시 44분 이렇게 돌파하는 구간마다 공략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매매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장중에 제가 원전 관련된 뭐 간단한 코멘트 정도? 뭐 그 정도 한 게 전부고 그만큼 지금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없다. 왜? 확인이 되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대기를 해놓고 있어야 되는 종목군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두산에너빌리티, 우리기술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왜?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원전을 포함해서 돌파하는 종목군들에 대한 가격대를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 내용에 맞춰서 그쵸? 제가 어떤 종목을 공략했는지 보셨죠? 태성 보세요. 돌파하는 구간 50%. 자, 뭐 6월달 뭐 최근 거 말고라도요.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 보잖아요. 매수, 매도 74%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실제 제가 자람 테크놀로지라고 검색을 하면 테크놀로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쵸? 3월 11일 자람 테크놀로지 명확하게 나오죠.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위에 HLB 제약도 있는데 HLB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계속해서 돌파하는 구간에 공략을 한 결과 급락하는 구간 다 피하고 21% 4% 손절한 건 3.8%밖에 안 됩니다. 이런 정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와서 가격대에 대해서 배우시고요. 무엇보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공략하는지 말씀드렸고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 기술을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한 게 돌파하지 않으면 시세는 없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쪽 구간 이런 저가를 자 지금부터 올라갑니다. 이건 안 되거든요. 근데 돌파하고 난 다음에 즉 저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지나오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는 기간을 대폭 줄이는 상황에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기 우리 기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가격들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수익 전환이 안 됐다면 손절 구간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즉 올라가는 부분 확인하고 보유기간 줄이자. 그래서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이 지금 변동성 구간 직전에 있기 때문에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우리 기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면서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래서 제가 매매를 이런 식으로 이어온 거고요. 이 가격에 맞춰서 어떻게 내가 타점을 잡고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장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